깍두기로도 드시고 조림으로도 드시고 국으로도 드시는 그 무. 근데 이 무를 잘못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가 왜 신장에 독이 되는지, 그리고 이 무를 어떻게 드셔야 신장을 지키면서 혈관까지 챙길 수 있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는 정말 훌륭한 식재료예요. 가을 무는 인삼보다 좋다는 말이 있을 만큼 영양이 풍부하거든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무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음식 속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지 않도록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면 마치 수도관에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고 고혈압, 동맥경화로 이어지거든요. 거기다 무에는 디아스타제와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도 풍부합니다. 이 효소들이 음식을 잘 분해해줘서 위장 부담을 줄이고 장 운동도 촉진해줍니다. 비타민 C도 풍부해서 혈관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 역할도 해요. 이렇게 좋은 식재료인데 왜 잘못 드시면 신장이 독이 된다고 했을까요? 무를 잘못 드시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삼이나 홍삼과 함께 드실 때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인삼과 홍삼은 기운을 위로 끌어주는 식품입니다. 반면에 무는 기운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몸속에서 만나면 인삼이 올린 기운을 무가 내려보내버립니다. 비싼 보약을 먹고 효과를 다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거기다가 인삼의 약효 성분과 무의 효소가 충돌하면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덩어리가 생기고 이걸 신장이 처리해야 되니까 신장에 부담이 생겨버리는 거죠. 인삼이나 홍삼을 드신다면 무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근이나 오이와 함께 생으로 드실 때입니다. 당근과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니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가 무 속의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헬스조선 자료에 따르면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함께 섭취한 식재료의 비타민C를 산화시켜 파괴한다고 합니다. 비타민C가 사라지면 혈관 세포를 지켜주는 방패가 없어지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근을 기름에 살짝 볶아서 익힌 다음에 무와 함께 섞으시면 돼요.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익히면 힘을 못 씁니다. 자, 세 번째는 목이버섯과 함께 드실 때입니다. 하이닥 자료에 따르면 목이버섯은 무와 궁합이 좋지 않아 함께 조리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무도 성질이 서늘하고 목이버섯도 성질이 서늘한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이 마치 냉기를 뒤집어 쓴 것처럼 굳어버려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50대에서 60대 어르신들은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잡채나 볶음 요리에 무채와 목이버섯을 같이 넣으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장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저염식이나 수분 조절을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신장 건강의 핵심은 혈관 관리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고혈압과 혈관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세포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하고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신장으로 깨끗한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가서 신장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을 지키려면 혈관부터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제대로 드시면 혈관 관리에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압까지 조절해 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물을 어떻게 드셔야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챙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 무 조림이에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무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와 지방 분해 효소인 리피아제가 들어있어서 고등어의 기름진 성분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고등어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도 무와 같이 드시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고등어의 오메가3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무의 식이섬유가 혈관을 청소해줘서 둘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등어 무 조림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고등어 한 마리, 무 반 개, 다진 마늘 한 큰술, 대파 반 대, 생강 반 작은술, 간장 한 큰술, 고춧가루 2큰술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볼에 간장 한 큰술, 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생강 반 작은술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간장을 평소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생강을 넉넉하게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생강이 고등어 비린내를 잡아주거든요. 물을 1에서 1.5cm 두께로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너무 얇게 썰면 졸이면서 다 으스러져요. 냄비 바닥에 물을 빈틈없이 깔아주시고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을 바닥에 깔면 고등어가 타는 걸 막아주고 무에서 나온 시원한 채수가 위로 올라오면서 고등어 비린내를 싹 잡아주는 겁니다. 손질한 고등어를 무 위에 얹고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골고루 펴서 올려주세요. 물 200ml를 자박하게 붓고 처음에는 뚜껑을 연 채로 센 불에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비린내 성분은 휘발성이라서 뚜껑을 열어두어야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든요. 처음부터 뚜껑 닫으면 비린내가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대파를 어슷하게 썰어서 올린 다음에 뚜껑을 닫고 중력불에서 20분 이상 푹 졸여주세요. 국물이 반 정도 줄어들면 완성입니다. 드실 때는 국물을 밥에 비벼 드시기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국물에는 나트륨이 농축되어 있어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과 신장을 동시에 챙기려고 음식으로만 관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음식만으로는 이미 진행된 혈관 염증까지 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통증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염증을 직접 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시잖아요. 흔히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무릎 연골 주사 맞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좀 길어서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레시피 가겠습니다. 무 화물볶음입니다. 무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기름 없이 그냥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위장 점막도 보호해줍니다. 재료는 무 반개와 들기름 2큰술,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소금 반 작은술이에요. 재료가 준비되셨다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를 결대로 채를 썰어주세요. 결대로 썰어야 볶을 때 부서지지 않습니다. 달군 팬에 들기름 2큰술을 두르고 채 썬 무와 다진 마늘 반 작은술을 넣고 소금 반 작은술로 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고 익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을 넣지 않아도 무 자체에서 나온 달큰한 채수와 들기름과 섞이면서 자작하게 국물이 생깁니다. 약한 불로 뚜껑을 덮으시고 10분 정도 익히다 보면 무가 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젓가락으로 눌렀을 때 푹 들어가면 완성이에요. 10분 지났는데도 아직 단단하다면 2, 3분 정도 더 익혀주세요. 따뜻한 밥 위에 들기름 향이 가득한 무 화물볶음 얹어서 비벼 드시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씹을 필요도 없이 입에 녹아가지고 치아가 약하신 분들한테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꿀청이에요. 무에는 유황화합물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과도한 점액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꿀의 프로폴리스 성분이 더해지면 기관지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꿀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도 막아줍니다. 무가 혈관을 청소하고 꿀이 혈관을 보호하는 이중작용을 하는 거예요. 재료는 무 반개, 꿀 적당량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무를 껍질째 깍둑썰기로 작게 썰어주세요. 껍질에 비타민C가 속보다 2배 이상 많거든요. 소독한 유리병에 썰어놓은 무를 넣고 무가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주세요. 실온에서 딱 3일만 숙성시키면 됩니다. 3일이 지나면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꿀과 무즙이 섞이면서 맑은 무꿀청이 완성됩니다. 무 건더기는 건져서 장아찌로 드셔도 되고 남은 청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 한 컵에 무꿀청을 2스푼 타서 드시면 됩니다.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날 때마다 한 잔씩 드시면 금세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량을 줄이시고 대신 배를 갈아 넣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잘 어울리는 조리법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주의하셔야 할 것도 있어요. 좋은 무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무를 고르실 때는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나는 걸 고르세요. 가볍게 느껴지면 속이 비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두 번째, 표면이 매끄럽고 흰빛이 선명한 걸로 고르세요. 검은 반점이 있거나 주름진 건 신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잎이 붙어있는 무라면 잎이 선명한 초록빛인 걸 고르세요. 잎 색깔이 노랗거나 시들시들 있으면 뿌리도 오래된 겁니다. 요즘 봄에 무가 마트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봄무는 수분이 많고 단맛이 좋아서 지금 사두시면 딱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무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밀어내고 비타민C가 혈관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신장을 지키려면 혈관 관리가 먼저이고 무를 제대로 드시면 혈관 관리에 정말 좋아요. 단 3가지는 주의해주세요. 인삼과 함께 드시면 약효가 상쇄되고 신장에 부담이 생깁니다. 당근 오이와 생으로 섞으면 비타민C가 파괴돼요. 목이버섯과 함께 드시면 찬 성질이 겹쳐서 위장에 부담이 갑니다. 무를 제대로 드시는 법 3가지, 고등어 무조림, 무 화물볶음, 무 꿀청이 있죠. 이 내용만 기억하셔도 무가 혈관도 지키고 신장도 지키는 진짜 보약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초롱효마 구독자 특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 더보기란 누르시면은 평소에 이제 초롱효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